기능은 앞에서 우리가 기종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토기라면은 이렇게 뭐 기능을 알 수 있겠으나 고구려 토기는 기록이 없죠. 중국처럼 그렇게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렇게 실제로 고분에서 나온 신라 가야처럼 이렇게 고분에서 뭐 음식이 담겨져 있거나 이거는 가야 고분, 조영동 고분인데 고동이나 그 생선뼈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사용된 사례 고구려에서 찾기도 어렵고 무덤에 부장된 정도 몇 개 있고 이건 아까 그 사비 시기 고구려 토기 영향을 받은 귀족들, 왕족이 쓰는 고급 토기죠. 저렇게 뭐 이렇게 발굴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구려 거는 그런데 다행히 고구려는 고분 벽화가 있습니다. 고분 벽화에 우물가에 사용되는 항아리, 자배기 아까 보신 동이 자배기 그리고 물항아리 구유형 토기도 있고요. 뭐 이런 거도 있고 아궁이 안악삼호분 350개 안악삼호분에 아궁이에 보면 솥이 있고 그 위에 시루가 얹혀 있어요. 그리고 접시하고 사발을 담아서 음식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항아리에 국자로 물을 퍼붓는 장면. 그러니까 이런 벽화에 나오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추론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아차산 사보루에 있는 그 붓두막을 복원해 놓은 겁니다. 2000년도 첫 전시 때 제가 만든 인부 아저씨 한 분하고 만든 붓두막입니다. 실제 모형, 실제 크기로. 여기도 발굴된 출토된 상황을 보면은 아궁이 쪽에 있는 것과 주방에 있는 토기와 저장 공간에 있는 토기가 다르죠. 요거는 굴뚝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토 상황 등을 통해서 보면은 아까 같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뭐 크게 실제 사용하는 실생활 용기, 실용기, 비실용기는 대개 무덤에 부장하거나 의례용인데 실용기는 저장용, 조리용, 운반용, 배식용. 그러니까 저장용기, 조리용구들, 그다음에 조리 준비용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운반용, 뭐 배식용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실용기는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이옹류, 특이한 기종들, 문양이 있는 것들인데 같은 기종이 실제로 실생활에 사용되지만 또 무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기종과 부장용기가 완전히 구분된 건 아니고 일부는 실생활에 쓰이면서도 무덤에 들어갔고 무덤에서만 나오는 거는 사이옹류가 유일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실생활에도 쓰이고 무덤에도 부장이 되는. 그리고 대체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뭐 고구려 식생활이나 이런 이걸 가지고 논문 쓴 경우가 뭐 한두 명 있을 뿐이고 더 자세히 알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냥 추론에 가까운 얘기들이다. 무덤에서 출토되는 부장용기들입니다. 아까도 보셨고요. 이건 아차산에서 나온 토기들을 항아리들을 한번 이렇게 쭉 종류별로 한번 늘어본 건데 저장용기와 소형 개인용 그릇들이죠. 손잡이가 있는 토기들, 운반용에 가까운 액체 운반하는 것들이고, 이건 이제 뭐 주방에서 쓰이는 주방용기인데, 요거는 북한의 평안북도 용호동이라는 고분에서 나온 건데 쇠로 된 붓두막 모형이고 실제 쓴 건 아닙니다. 그냥 모형이 있고요. 아차산에서 나온, 구이동에서 나온 솥과 시루. 오른쪽에는 굴뚝입니다. 굴뚝이고요. 요건 이제 개인용 뭐 배식기들 모아본 겁니다. 크기와 종류별로 요게 우리 지금 쓰는 간장 종지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크기고 크기 차이가 있죠. 요거는 좀 더 좁혀서 본 거고 밥그릇, 국그릇 뭐 이렇게 정도 되는 겁니다. 밥그릇, 국그릇, 막걸리 사발 뭐 이런 정도. 이거 2000년에 전시할 때 구이동 보루나 아차산 보루에 와 있는 지휘관이 아주 호사스러운 밥상을 받았다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막걸리 사발,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은 맥적이라는 고기를 먹었으니까 뭐 한적 종류들, 간장 종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우리 어릴 때도 옆집에 못 사는, 저도 뭐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못 사는 집은 겨울에 옥수수 밥에다 간장 하나만 가지고 먹었어요. 김치도 없이 그렇게 먹은 시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엄청 잘 받아 먹는 거죠. 그 고구려 시기에. 고구려 토기의 기원 과정은 이건 사실 좀 아직 논란이 있으나 어쨌든
고구려 토기는 기존의 그 지역에 있는 정동기 시대 이래 토기들, 전통적인 토기의 특징과 새로운 제도 기술, 토기 만드는 기술이 한나라 이후 토기 기술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기존에 이 지역에 있던 토기들은 이게 이제 정동기 시대의 정동기 시대의 토기고요. 요게 고구려 초기 토기입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이런 그 종이 대상 파수, 문지르는 마영 기법 이런 거는 이 지역의 고구려 건국 발상지 일대의 이전 시기 토기의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고구려 토기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리질테토, 이건 조질테토고, 리질테토와 회색 뭐 이런 계통은 중국의 전국시대 이후로 나오는 회도의 영향을 받는 전국시대 한나라 회도. 그래서 이런 시기 이전 시기의 특징을 가진 이런 시기 토기들과 이후의 회도 계통의 토기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고구려 토기의 틀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연대는 뭐 편년은 모든 토기가 다 편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유물들은 이 남한에서 출토된 거는 일정한 시간 폭이 있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그리고 일부는 뭐 연대를 알 수도 있긴 한데, 이 고구려 고분에 출토된 거는 그 고분의 연대에 따라서 그냥 나열하는 정도고, 토기 자체로 편년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개 기종들, 이런 신발이나 사이용 이런 것들은 형식 편년에 따라서 편년이 가능한데, 이제 양쪽엔 양이 신발이고 이쪽은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인 변화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좁고 세장한 형태들이 배가 통통해지고 아가리가 좀 발달하는 형태, 이렇게 변화되는 정도.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백제나 신라 가야 지역은 25년 단위로 편년이 가능하지만 고구려는 50년 단위 편년도 아직도 불안한 정도. 그래서 이 분야는 좀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른 시기의 신발과 늦은 시기의 신발. 제일 특징적인 게 요 사이홍요죠. 사이장경홍인데, 이거는 아까 보신 대로 몸통의 모양과 목의 모양의 변화가 일정한 방향으로 있습니다. 몽촌토성 출토품이 여기 있죠. 근데 몽촌토성 출토품은 475년 한성이 함락된 직후기 때문에 5세기 후반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475년에서 500년 정도 되는. 그래서 이걸 하면 대체로 다른 고분들하고 연대가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항아리 종류들인데, 항아리는 구형호라고는 부르지만 직구가 있고 편구 모양이 있고 이렇게 좀 길쭉한 모양이 있는데, 요런 놈들은 요런 형태로 길어지고 요런 놈들은 납작해지고 이렇게 변화 방향은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남한 지역 출토품들은 대체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빈 공백들을 남한 토기로 채우죠.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이렇게 자세한 발굴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한 70년에서 80년 사이의 유물들이지만 그냥 단순히 보고된 수량만 가지면 중국이나 북한에서 발굴돼서 보고된 토기의 몇십 배를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죠. 남한 고고학계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역할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요 시기에 있는 유물만 우리가 남한에 있다는 거죠. 시루입니다. 시루도 아까 말씀대로 바닥에 전체 형태도 차이가 있지만 그 형태적인 특징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바닥에 구멍 개수나 모양이 변화가 있는데, 무질서하게 작은 구멍에서 6개나 8개, 4개, 타원형 이렇게 변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중에 몽촌토성 거는 이제 5세기 후반대, 그리고 아차산 거는 6세기 전반, 고이산성이나 뭐 비슷한 거, 국내성에서 출토된 이런 거는 아주 늦은 시기, 마지막 단계고 이렇게 편년이 가능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고구려 토기 전반에 관한 그냥 경향성의 변화인데, 크게 이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면 고구려 토기를 300년과 500년을 경계로, 300년 이전은 전기, 500년에서 500년은 중기, 500년 이후는 후기,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전기 토기인 자료가 거의 없어요. 300년 이전 자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전엔 대체로 조질이 많고, 중기 이후에는 그 리질테토가 주를 이룬다. 그다음에
전기에는 물레를 쓰지 않은 게 절반이나 되지만 중기 이후로는 모두 물레를 썼다. 뭐 이런 경향성의 변화를 이거 예전에 99년도에 박사 논문 하면서 그때 정리된 자료라서 지금 정확한 통계치는 지금이랑 다르지만 대체로 경향은 그렇습니다. 문양이 시문된 거는 전기 토기에는 문양이 안 보이고 중기에 음각문이 일부 있고 후기에는 앞문이 있고 아까 본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기종별 편년이나 그런 변천 과정을 놓고 모든 기종을 한번 늘어놓아 보면은 이런 편년표들이 나오는데 200년 이전, 그러니까 300년 이전 토기는 사실상 거의 없다예요. 그러니까 4세기 이후 돼야 고구려 토기 자료를 우리가 본다. 그럼 4세기 이전은 없냐? 없지는 않겠지만 조사가 안 된 대부분이 조사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4세기 이전의 고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핵심이 대개 4세기 이후 자료들이 조사가 돼 있어서 기종별로 보면은 이런 기종들은 남한에서 조사된 게 주로 이루기 때문에 이 이전은 없는 거죠. 아직 북한이나 중국에서 그런 자료가 없죠. 일부 기종은 편년이 가능하고 일부는 모른다. 그래서 여전히 한계가 많다. 근데 어쨌든 남한의 고구려 토기들은 그런 475년에서 551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정황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뭐 홍련봉 보루에서는 이렇게 경자라는 명문이 나오죠. 토기 접시에. 경자년이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2020년 경자년이고 400년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서 가야 정벌한 것도 경자년인데 그 400년 경자년으로부터는 1620년이고 아차산의 경자년은 520년입니다. 올해로부터 같은 경자년이니까 올해로부터 되겠죠. 정확히 1500년 전을 경자년이 되겠죠. 지금하고 따지면. 그래서 520년대에 아차산에 고구려군이 와 있었다라는 증거고 이 토기가 절대연대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아차산 거는 6세기 전반이라고 하는 게 이 토기 걸 하죠. 그리고 또 그 호나 옹 종류, 동이 종류들은 아가리의 구연부 단면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하게 말아붙이는 형태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 거는 단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구연부 끝을 직선으로 이렇게 홈을 파거나 말아붙이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늦은 형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많은 유적은 이런 식일 거고 이런 형태가 많은 건 늦은 식일 거라고 보고 이제 순서 배열이라는 법을 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파주 주월리라고 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은 A형 이른 시기 형태가 20%나 돼요. 그리고 B형이 나머지 80%. C형, D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은대리성 단계에 오면은 이제 D형, C형, D형 이 정도 분포로 보이고 점차 C, D형이 많아지는 건 늦은 시기 유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면 대체로 주월리 그리고 청원 남성골 대전 월평동 그리고 연천의 은대리 몽촌 도성까지가 이른 시기 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를 475년에서 500년 무렵 주월리는 물론 그 이전 4세기 되지만 그래서 몽촌 도성까지가 대체로 475년에서 500년 정도 무렵 그리고 구이동 뭐 호로고루 아차산 이런 데서 나온 토기들은 대체로 6세기 전반 이후 그래서 550년까지 그리고 호로고루 거는 그 이후도 있겠죠. 여기서 올라간 고구려군이 양주를 거쳐서 임진강에서 또 신라랑 대치하다가 7세기대에 올라간다고 보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그 순서 배열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제작 기법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른 시기 아까 몽촌 도성을 비롯한 그 500년 이전 그 유물들은 대체로 흑색이 많고 그 니질 태토지만 좀 거친 태토들이 많고 음각문과 그러니까 5세기대의 특징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6세기대 토기들은 황색이 많고 완전한 니질이고 음각문이 없고 앞문만 시문되는. 그러니까 그 500년을 기점으로 두 남한에 있는 토기 그룹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제 제자들이 쓴 논문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걸 유적별로 좀 더 세분해서 지금 저는 500년을 기점으로 남한의 토기를 500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만 구분했다면 요즘 그걸 좀 세분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방시설이나 취락 이런 것들은 여러 시기의 유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고분 발굴이 돼야 되죠.
보면은 이제 뭐 몽촌 도성에서 출토된 이런 그 고구려 토기의 문양들. 아까 우리가 고구려 토기 전반을 봤을 때 문양들하고 몽촌 도성에 나오는 문양하고 거의 같은 종입니다. 이게 다라는 거죠. 문양 종류는 많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비슷한 시기, 몽촌 도성과 비슷한 시기에 남한 각지의 생활 유적들에서 조사되는 고구려 토기들. 같은 시기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00년 이전의 토기들이 남한 각지의 휴량 유적에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이런 연대 논쟁을 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남한의 고구려 토기가 나오는 유적은 이렇게 많은데 이것들을 연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쪽에 임진강 유역의 파주 주월리라고 하는 곳은 이미 이 4세기 후반대에 고구려 유물이 나오지만 나머지는 그 외에는 그렇게 빠른 유물은 없고 대개 5세기 후반, 6세기 전반인데 5세기 후반 유물들은 몽촌 도성에서부터 이 이남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한성을 공함한 이후에 고구려 웅진을 향해서 계속 밀고 내려올 때 토기들이 5세기 후반입니다. 그러고 웅진 백제가 다시 세력을 확보해서 밀고 올라올 무렵이 500년 초반, 그 동천왕 다음, 동성왕 다음 동성왕 말이나 문영왕대라고 보면 그 무렵에 고구려는 여기에서 다 철수해서 아차산으로 진을 치고 아차산을 경계로 버틴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이남, 몽촌 도성 이남에 있는 유물들이 5세기 후반대인 게 거의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른 한 결은 이제 이쪽이죠. 중원 고구려비를 통해서 신라로 가는 루트인데 이거는 이미 여기 한성 백제가 있을 때도 개척된 루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이 일대 고분이나 취락에서 알려진 유물 중에 5세기 후반보다 더 빠른 건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5세기 중엽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조금 빠른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 연천의 강내리 고분 몇 개 하고 이쪽 화천 이쪽 고분들 중에 일부는 5세기 중엽경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이 아직 멀쩡할 때 이 루트를 통해서 신라와 교류한 루트가 있고 그 이후에 5세기 후반대 유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북한강 상류, 남한강 상류 유적들하고 지금 현재 일본 국도 고구려 남하 루트하고의 유적들은 성격도 좀 다르고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다. 그 토기를 통해서 대체로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토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한에 있던 고구려 사람들은 대개 군사 집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그렇게 낮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이걸 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선에 전방에 있는 초소에 있는 그 무지랭이 병사가 아니라 그 중에는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토기를 만들 수 있는 도공도 있고 철기를 다룬 대장쟁이도 있었고 그리고 일부는 이런 금귀걸이를 착장할 수 있는 정도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군사 집단으로 보이지만 꽤 계층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었고 그들이 사용한 토기를 우리가 지금 발굴해서 이번 시간에 보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